파주의 한 골프장 앞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여기 골프장에서 네. 여기 뭐 시위하고 있다고 확인해달래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계신 상사분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상사분한테?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게 9월 16일이거든요. 한 여성이 동생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해당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던 김서신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캡틴 얼굴 봤을 때 진짜 저게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캡틴 그래서 내 딸도 뭐라도 해갖고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대체 골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사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모텔 주인분께서 투숙객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신고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방 안에 그냥 이렇게 침대에 엎어져 계셨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이 보여갖고 저희는 이제 환자 상태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인계만 하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사망한 여성은 바로 인근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김선희 씨였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2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2019년 선희 씨는 과거에 근무했던 골프장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야, 오늘 캡틴 봤어? 오늘 기분 어때? 오늘도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요? 아씨, 야, 조심해야겠네. 야, 너도 조심해. 우리 괜히 건들지 말자. 첫 번째 시그널, 캡틴은 왕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유독 김선희 씨에게 엄격하게 굴었다는 캡틴 박주경 씨. 아, 너 때문에 경기 다 망쳤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진짜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꾸 실망시키네. 잘하자, 어? 캡틴의 괴롭힘에 김 씨는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골프장에는 김 씨를 포함해 100여 명의 캐디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명의 캐디가 한 조를 이루고 그 위에 조장과 캡틴이 관리하는 구조였는데요. 기분 좋으면 뭐 그냥 뭘 해도 그냥 넘어가고 기분 조금만 안 좋아도 저희한테 그냥 막 조그만 거 꼬투리하면서 진짜 그냥 딱 캡틴 보고 기분 안 좋아 보이면 오늘 눈에 띄면 안 되겠다 이 정도였어요. 특히 김 씨를 자주 혼내고 큰 실수를 하지 않아도 폭언을 하며 괴롭혔던 캡틴. 안 뛰어? 살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요. 대답 안 해? 대답해! 아, 그리고 인신공격. 처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재입사를 허락해준 캡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캡틴의 괴롭힘이 시작되면서 김선희 씨는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혼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그 캡틴 입장에서는 좀 골려먹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만 아니면 좀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좀 강하게 나가는 좀 못되게 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캡틴은 김선희 씨가 경기 도중 실수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아이고, 살 뺀다더니 이걸 또 드셔? 하하, 웃긴다. 그래가지고 좀 빠지겠니? 동료들에 의하면 신체를 언급하는 등 모욕적인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직원 게시판을 통해 항의의 글을 올린 선희 씨. 그러나 글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그 글 올린 지 한 20분 만에 회사에서 지워버리고 언니를 그냥 출근표에서 이름도 아예 빼버리고 말도 없이. 그때 이후로 아예 기숙사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혔어요. 막 너 나가. 그럼 너 나갈 데 없지? 너 지낼 데 없지? 너 그만둬. 근데 너 그만두지? 너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 이런 식? 애를 그렇게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진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걔는. 기숙사에서 침조차 빼지 못한 채 모텔을 전전해야만 했던 김선희 씨. 결국 그녀는 지대던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벌어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골프장 경기가의 캡틴이나 마스터들이 성격이 좀 세기는 해요. 사람들 막대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도 진짜 센 곳에서 있다 왔는데 여기만큼 캡틴이 그런 성격인 데는 처음 봤어요, 진짜. 김선희 씨의 사망 이후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보글에 벌당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벌당? 두 번째 시그널, 벌당입니다. 해당 골프장의 자율 캐디 자율 수칙이라는 자료에도 이 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컴플레인이 걸리거나 소지품을 전달하지 않는 등 실수를 하면 부과된다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런 때는 몇 점을 벌점을 부여한다. 뭐 그런 게 수칙이 있거든요, 표가. 벌점표 같은 거네요. 네, 벌점표가 있는데 근데 그 벌점이 20점이 되면 벌당이라는 걸 해요. 근데 벌당은 첫 출근부터 나와서 누구보다 빠르게 나와서 마지막에 가는 걸 다 하루를 거의 다 끝내고. 근데 무급.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놀라운 이야기. 그건 아니지. 김선희 씨가 무급 노동인 벌당을 수차례 받았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만요? 그냥 하루만. 근데 그 하루가 저희한테 진짜 크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일을 못하면 돈이 수입이 없어요, 저희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큰 거죠. 하루에 얼마 벌지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당 대우와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캡틴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하지 일에 않을까요? 있어서에 대해서는 제가 무전으로 격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애들을 편애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적이 아닌 인격 모독 정도로 기꼬하라며 말하는 캡틴 말투. 다들 지렸다. 조장도 한두 명은 캡틴의 편에서만 같이 터뜨렸다. 어느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인격 모독 할 적 없습니다. 캡틴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없었군요. 끝까지 네가 잘했단 말이야, 그거. 니들 잘했다고 만들었고, 오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잘했어. 어디 사과를 사과가 몇 점을 지금? 그럼 왜 끝까지 했단 말이야, 니가? 니들 자식을 죽어서 그따위 간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이제 시그널로 지목이 된 게 캡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벌당이었었는데 이 벌당이라는 제도는 그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 골프장뿐만 아니라요. 다른 많은 곳에서도 지금 벌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당이라는 거는 캐디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일을 하지 못하고 무급으로 대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무단 결근이나 지각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지 않고 출근했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런 비인격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무급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청소 같은 잡초 뽑기 같은 것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부터 벌당까지 왜 캐디들의 대우는 개선되지 않은 걸까요? 이 이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벌당이라는 무급 노동,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죠. 근데 왜 비단 여기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벌당이라는 데 있다는데 네. 왜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 세 번째 시그널, 특수고용직입니다. 김선희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견뎌야 했던 데는 특수고용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은 어렵다고 이건 좀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일반 노동자라고 하면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조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그 어떠한 조항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같은 일을 하는 때문에 건데.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전무하다고 볼 수 없군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산재 처리는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안 했지. 지금은 왜 그게 신청이 안 되나 보니까 적자 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 뭐 우울장애라서 병원 치료 기록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저 사인을 했고 그 산재 포기 예. 직접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했던 김 씨. 그녀는 왜 산재보험을 포기했을까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있었던 조장님이 그대로 쓰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표본을 주고 그걸 쓴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골프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골프장 측에서도 분명히 이제 조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골프장 입장도 저희가 좀 취재해서 시간이 좀 안 돼요. 시간이 좀 안 되신데요? 그래서 취재를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 주시다가 직접 본인이 지금 못 올라오신다고 네네네. 얘기해달라. 제가 경기팀장이에요. 아, 그러세요? 경기팀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팀장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이런 일들 대외 업무가 관련된 것들 지시를 이제 하시는 뭐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김선희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불쌍함을 보시고 해. 그래서 내 딸 뭐라도 해갖고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잘 안다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하는 시그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것은 아닐까요? 김선희 씨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김선희 씨의 사례가 특수고용직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특수고용직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가해자 처벌이라든지 산재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요. 올해부터 캐디들이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특수고용직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수고하셨습니다.